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 파블로를 읽어요. 김아진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하게 하죠. 여러분과 다양한 책 함께 읽으면서 소통하고 생각 나눌 수 있는 공간. 여기는 파블로를 읽어요입니다. 파블로를 읽어요. 매주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분의 저자님과 인터뷰를 통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박세인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파블로를 읽어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박세인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줄이야. 그래도 지난해에는 저희가 몇 번 이 공간은 아니지만 다른 공간에서 몇 번 방송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했던 그런 방송들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되게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다른 분들께는 미리 좀 질문지도 보내드리고 큐시트도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걱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너무 믿는 거 아니죠? 믿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정말 신간이 출간됐는데 제일 먼저 연락을 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작은 영향력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무기가 되는 시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라고 해서 블로그 글 한 편,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이 돈이 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메가 인플루언서처럼 정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내 영역 안에서 적당한 인기를 누리고 적당한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인지도가 생기면 그 자체로도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소소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하우투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근데 방금은 좀 평범한 사람들이 소소하게 나의 영향력을 알리고 또 소소하게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으면서 느낀 것들은 우선은 평소에 우리 박세인 작가님께서 이제 컨설팅 하실 때나 아니면 또 저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말투가 그대로 책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훅 정말 다 읽힐 정도로 편안하게 잘 읽었고요. 소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소소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도 막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해주던 것들을 중요한 내용들 그대로 알짜만 모아서 싹싹 다 담아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이 책 보면서 바로 뭔가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었는데요. 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그래도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타겟층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셨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브랜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읽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의 영역 안에서 뭐 예를 들면 10년 이상, 뭐 짧게는 한 5년 이상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되게 열심히 성실히 해오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내가 믿업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한테 컨설팅 요청을 하시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이 책에 되게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르지 못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쉬움을 이 책을 보면은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내 주변 이 사람은 나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서 나보다 좀 더 빠르게 갔구나. 이런 어떤 원인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본인들이 하나하나 적용해 보다 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것은 사실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찾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즘에는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약간 이제 드론을 정말 띄운 것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들은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담긴 책들은 별로 없고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세인 작가님의 책을 보면 굉장히 사례를 현실적으로 많이 담고 있고 아마 그 분들께도 직접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해서 이 사례를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서 그때 바로바로 벤치마킹 해보고 롤모델을 찾아서 내가 한번 바로 따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예, 사례가 사실 되게 많이 담겼는데 네. 그래서 그 책 속에 담긴 분들한테 허락을 받는 과정이 정말 길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가까이에서 진짜 지켜본 정말 보통 사람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을 이제 지켜봤고 또 네.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실하게 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또는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을 저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드리고 책 속에 이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로 사례를 통해서 나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분의 사례를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썼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에피소드지만 진짜로 그 당시에는 진짜 완전히 무명이었던 분을 되게 지금은 엄청난 메가 인플루언서 같이 되게 올라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의 원고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뭐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했던 그 진짜 인지도 없던 저자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케팅해서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게 됐고 지금은 그분의 어떤 성실함과 노력 때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하나도 인지도 없던 이런 뭔가 약간 그런 말을 좀 빼달라 이런 요청들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례를 넣으면서도 어쨌든 이분들의 어떤 존중도 함께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되게 고려하면서 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세인 작가님의 평소에 그런 말투라든지 그런 언행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런 솔직함인 것 같아요. 박세인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이 전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책에 썼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께는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다 보여준다고? 라고 느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미지를 떠올릴 때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현실적으로 썼어요. 네네네. 말 그대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진짜로 원래부터 유명하거나 원래부터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같이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또 저와의 어떤 컨설팅으로 인한 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일련의 어떤 그 결과를 냈던 것들을 좀 진짜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뭔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막연한 얘기들만 하는 거는 저는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 부차적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우투에 대한 솔루션을 명확하게 주는 책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 책이 약간 비밀이 있습니다. 제 책도 보면은 이제 하우투를 던져주긴 하지만 하우투에 대한 세밀한 기술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또 이제 그 비밀이 있거든요. 네.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나면 출간 후에 거기에서 담긴 2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 강의 어디로 보세요 하면서 계속 책과 연결하는 콘텐츠로 발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 보면서 뭐 어디로 가서 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것까지 저는 이제 솔루션을 줄 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책이었으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제목이. 네. 아마 이 책을 서점에서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표지도 사실은 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지에서 큰 글자로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적어 있어요. 아마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데 내 영향력을 가지고 이것을 수익화해서 돈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책을 딱 집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방법들을 책에 나와 있는 부분, 핵심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점 정리를 해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목표 설정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 목표 설정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대중을 타겟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목표 설정은 명확하게 내가 속한 카테고리를 목표로 두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목표를 뚜렷하게 두는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할 카테고리와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뭐가 정해지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나를 찾고자 할 때 어떤 걸 검색하는지 이런 명확한 고객의 사용 언어가 발견이 돼요. 그럼 그 고객의 사용 언어로부터 어떤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키워드가 경쟁률이 높고 낮고에 대한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런 타겟팅을 할수록 더 결과는 빨리 나오고 내가 다수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뭔가 바이럴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노가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콘텐츠를 쓰더라도 뚜렷하게 되게 뾰족하게 다가서면은 바로 결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타겟에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의 그 콘텐츠를 이제 키워드로 그리고 서비스로 명확하게 이제 그 메뉴판처럼 나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만의 메뉴판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은 아까 전에 첫 번째 했듯이 목표가 설정되면 자기만의 키워드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럼 그거를 자기만의 그런 어떤 컨셉을 입혀서 하나의 그 명확한 브랜드 그런 명도 만들고 네. 그리고 서비스 명도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슬로건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메뉴판으로 설정되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고자 할 때 그 즉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 얘기 드리면 우리가 카카오톡 하잖아요. 보통 카카오톡 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다가 그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생일을 자꾸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기프티콘을 맞아요. 지르게 되고 선물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상업적이라서 내가 대놓고 뭘 팔아 뭐를 하고 있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사람들은 이제 너무 상업적이라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SNS 소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숨겨놓고 나는 되게 편안하게 친구처럼 소통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짠 하고 내가 이런 걸 파니까 너 이제 나랑 친하잖아. 이런 거 좀 사줘. 이런 것 좀 해줘. 이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내가 정확히 어떤 걸 팔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나의 고객이 되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후에 그렇게 하면은 뭐야 저 사람 나한테
했던 그런 소통의 방법들이 나한테 장사하려고 한 거야. 날 고객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이런 식의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나 SNS 채널을 되게 활발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서 상업행위를 할 때 욕을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의 원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려놓고 시작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목적을 명확히 이룰 수 있는데 훨씬 더 빠른 그런 단축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에는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저는 아까도 저를 표현할 때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돈을 빼놓고는 사람들이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 돈 얘기가 많지만 저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재밌어서 즐기면서 하니까 진짜 돈이 따라온 케이스라 말 그대로 그냥 덕업일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면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진짜 즐기면서 놀면서 재미있게 돈 벌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게 모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내가 그러면 그걸 돈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가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삼각 수익 구조 방법. 뭐 예를 들면은 커리어 수익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나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력과 경험을 높여가지고 몸값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 수익이에요. 비전 수익은 커리어 수익이 사실은 한 가지 직업으로 이제는 평생 나를 먹여 살려주지 못할 수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이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 네. 새로운 즉시 교육이라든지 내가 흥미로운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자기 개발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어떤 비전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결국에는 진정한 부라는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건 너무나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빠른 은퇴를 위해서 저는 빨퇴하자 이런 이야기를 빨리 은퇴하자. 그럼 좀 더 빠른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그 시스템 수익. 그래서 그게 콘텐츠를 누적해서 하는 어떤 광고 수익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 콘텐츠 그 강의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지속적인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책 속에 담아봤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박세인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는 평소에 이제 아마 지켜보신 분들께서도 생각대로 사는 여자, think and do라고 해서 정말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하고 있는 생각들을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고 정말 생각하는 대로 이걸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들 그리고 각종 사례들 이게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지금 세 가지 포인트만 바로 행동으로 옮겨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영향력이 아마 조금이나마 또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지만 책으로 봤더니 5가지 포인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인플루언서를 꿈꾸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표 설정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키워드를 어떻게 메뉴판화해서 이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 또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줬던 지속적인 돈벌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법까지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읽어보시면서도 지금 이 두 번째 파트 읽으면서 이 부분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보고 네 번째 파트 읽으면서 바로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을 이제 쓰시면서 아까 그 책에도 담겨 있지만 그 전 책이 이제 블로그에 관련된 책이었잖아요.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이제 아마 꿈꾸는 아까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고 또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우리 박세인 작가님, 박세인 대표님의 이 책을 내고 난 뒤의 계획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첫 번째 책을 홍보를 위한 방송으로 정말 김아진 아나운서를 만나러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나오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예, 계속 잡혀 있어요, 일정이. 그래서 줌 강의로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 강연회를 하고 있는 그 줌 특강하는 그런 단톡방 대표님들, 리더분들하고 이미 협약이 다 끝나서 이제 한 2달 정도의 스케줄이 이미 강의 일정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그런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도 협약을 해서 이제 그런 콜라보 방송도 지금 네. 하려고 준비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이제 섭외가 정말 물밀듯이 오실 텐데 첫 번째 방송으로 우리 파블로를 읽어요에서 책을 소개해줘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책에 그 이야기를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건 요구다라고 썼거든요. 누군가 저를 섭외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모든 스케줄을 제가 혼자 다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물론 책이 잘 되면 사람들이 저를 막 섭외하겠죠. 근데 저는 그 책의 한 달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대에 올라가자마자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책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저는 준비해서 나 이제 책도 안 나왔지만 이제 책이 나올 거니 나를 빨리 스케줄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전체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세인이가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지 하면서 흔쾌히 네. 방송을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정말 이런 부분들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미리 준비되어 있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여유롭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것들이 솔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우리 박세인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포인트 중에서 빠뜨려진 부분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해줬던 부분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박세인 작가님이 몸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살짝 이제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영향력을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자신의 겸손함과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영향력을 갖추게 된 그런 그 이유가 그동안 나를 팔로우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던 정말 그 처음부터 따라와주던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따라와주던 그런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뭐 골수패는 자산 1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자산 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너무 일 얘기만 한다든지 너무 인맥 자랑만 한다든지 또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 자산만 막 쏟아낸다든지 이런 균형이 깨진 그런 콘텐츠를 발행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 있는 콘텐츠의 자산 관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장에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너무 믿어버리면 새로운 채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막 갈아타기 하듯이 물타기를 해요. 물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졌다면 그 물타기를 할 때 팬덤이 같이 따라오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정확한 목적 채널인 주 채널이 하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의 새로운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은 서포트 채널로서 그 주 채널을 돕는 구조로 가서 결국에는 하나를 제대로 물꼬를 튀어서 그렇게 이제 길을 만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하는 법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와,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서 포인트로 이제 따로 글을 써놨던 부분인데요. 영향력은 우리의 온전한 소유물이 아니다. 영향력의 지분의 일부는 팬에게 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를 잊지 말자. 이 부분이 저도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그리고 또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에 올라갔을 때 잊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이제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우리 박세인 대표님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매 순간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그 부분은 이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그 전에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이 아니라 이제 친절한 세인 씨로 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별 생각이 없다가 자연스럽게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그렇게 큰 거부감도 없었고 왜냐면 그걸 그대로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바꿨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정말 상세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솔직함이 담겨 있어서 놀랐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네? 맞아. 예전엔 친절한 세인 씨였는데 지금은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으로 활동을 하네? 아마 지금 얘기를 들으시고 맞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저도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런 일을 뛰어든 거는 사실 2011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년이 벌써 그렇게 넘었잖아요.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를 2012년도에 냈는데 그때 친절한 세인씨로 사업자를 냈고 거의 한 4, 5년 정도 친절한 세인씨라는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제 개인 브랜드로서 또 회사명으로서 활발하게 퍼스널 브랜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를 친절한 세인씨라고 부르는 네. 분들도 많은데 그 이름을 지니면서 저는 그 이름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지니면서 저는 사실 되게 많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친절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지나친 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고 되게 따박따박 똘똘한 그런 느낌의 사람인데 이 친절의 이미지는 뭔가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되게 무례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네. 정말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층간소음으로 이제 제가 살던 복도식 아파트 80년대 지었던 그런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였어요. 네.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층간소음으로 몇 번 저희한테 주의를 줬었고 그래서 싸움이 몇 번 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나치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하루는 저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왔냐면 애를 묶어놓으라고 애가 돌아다니면 업고 있거나 묶어놓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 뭐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런 저도 이제 나쁘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뭐야 너 친절한 세인씨라더니 아니네. 아니 뭐 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정말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이라는 단어가 나를 공격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내가 친절한이라는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나라는 캐릭터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갈수록 느끼게 된 거예요. 해가 갈수록. 왜냐면 저는 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제 개인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그냥 허투루 그냥 날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들을 다 주워 담다 보니 그럼 나한테 진짜 맞는 그 컨셉과 나의 브랜드명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추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습들 중에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은 뭘까라고 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이제 저는 실행력이었어요. 추진력과 실행력. 그러니까 남들은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거를 저는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고 결과가 미미하고 되게 소소하더라도 무조건 결과를 내고 달력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아님 말고 라는 마음으로 괜찮아. 나도 처음인데 당연히 실패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걸 느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탁월해. 넌 그 부분을 정말 남들과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 또 같은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책의 제목으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카피라이팅이 딱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브랜드명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그 긴 고민과 정말 많은 그런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모아서 탄생한 브랜드명이에요. 근데 너무나 찰떡이에요. 잘 맞죠? 네. 생각대로 사는 여자, 이게 잘 맞아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는 그냥 박세인입니다. 라는 거보다 앞에 그 수식어가 꼭 붙어야지만 박세인인 그쵸, 것 완성인 같은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박세인 작가님, 박세인 대표님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직접 컨설팅했던 사례들, 그리고 꼭 컨설팅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롤모델로 또는 멘토로 또는 내가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즉시 바로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에도 지금 방금 얘기해줬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겼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뭐 이런 글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왜 그 회사에서 이제 내가 맞아요.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게 안 맞다고 느꼈던 게 네. 이런 서류나 페이퍼로 계속 뭔가 문서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데 라는 부분을 저는 봤을 때 맞아요. 역시 박세인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진솔한 부분 그리고 또 솔직한 부분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책 제목도 정말 매력 있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어느 하나 빠뜨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아마 보시면서 실천을 해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웃으시는 거죠? 아니 너무 책을 네.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 몰라요. 역시 김하진 아나운서 이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책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게 책이 출간되기 전이에요.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고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 이 방송이 함께 이제 나갈 텐데요. 먼저 연락을 해줘서 꼭 나가고 싶다. 그리고 너와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고 그래서 아마 더 꼼꼼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도움이 됐고요. 왜냐하면 저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게 저는 저의 단점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옆에서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사실은 늘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박세인 작가님의 그 얘기가 두루뭉술하게 느껴졌다는 게 아니라 답을 찾을 때 저는 늘 책을 사실 찾아서 내 안에 문제들을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늘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정도로 꼼꼼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독자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하라고. 저 지금 또 think and do 혼나고 하셔야 있어요. 됩니다. think and do.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박세인 작가님의 이제 두 번째 책이 되는 거죠. 네. 이 책을 그 책에서도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블로그 강사 또는 블로그 책을 쓴 작가로서의 어떤 인지도가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더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 난 이 책을 썼다라고 정말 이것도 솔직하게 이런 의도를 밝히셨는데 이 책을 쓰시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더 큰 꿈. 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획을 좀 마무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은 너무 많지만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경제력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주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만의 영향력으로 제가 원하는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힘이 나는데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오늘 박세인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읽어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블로를 읽어요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엔터스 코리아, 라디오 조이, CTS 기독교 TV, 에듀 TV, 리치 K 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합니다.